네, 이 최근 여당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에게 교육,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일각에서는 이거 586 특권 충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맹렬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인공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왜 이 법안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글쎄 저는 논란의 소지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네,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 그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음, 사망, 행방불명, 상해자 중에서 그 장애 정도가 심해서 장애 판정을 받는 분들을 유공자로 정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반대 투쟁 그 첫 번째 집회인 64년 3월 24일 이후를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거고요. 예. 그 예우 수준은 5.18 보상법에 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 왔다고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다가 사망한 분이나 실종된 분이나 이제 그 심한 부상을 입은 분 그리고 그 네, 가족들을 상대로 네, 중고등학교 때 학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네. 입사 과정에서 이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게 핵심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야당 의원은 왕년에 민주화 운동 안 해본 사람 어디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했다고 다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민주화 운동한 분들 안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민주화 운동 하는 게 무슨 훈장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시대에 꼭 필요해서 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보상받는 거 그건 저로서도 잘 동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 다 뺀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단지 이제 예. 근데 한 명도 지금 예를 없고요. 들어서 뭐 여기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네. 그래서 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다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엉터리 사실입니다. 전혀 팩트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예. 행불자, 장애 등급받은 자, 네.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여러 가지 법률에서 이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5.18 특별법에서도 그렇고 여러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네. 이것을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유공자에서 빼기 시작하면 예. 유공자법은 굉장히 유명무실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더 추가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새로운 특혜를 줬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예. 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예. 대상자도 아주 제한적이고 민주운동 했던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도덕성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중에 특별히 상처가 평생 남는 예. 분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경제적 활동도 굉장히 어렵고 그 가족들도 크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한해서 그 대상자들이 대개 한 800명 약간 넘습니다. 예.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이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네. 민주화운동과 그 유공자로 인정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보상을 받는데 그걸로 되는 거 아니냐. 더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긴 있던데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네. 이 관련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게 유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테면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 음. 이런 열사들 그 네. 민주화운동 과정에 목숨을 잃은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공자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 사회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점에서 유공자로 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정확히 개념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주화 관련자와 유공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예. 가지
피해를 보고 또 감옥을 가고 투옥을 당하고 해직당하고 이런 분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 관련자로 하는 건데 그분들에 관해서는 예. 특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무슨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관련자로, 그러니까 저도 그냥 관련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명예회복은 된 것이죠. 음. 근데 그 중에서 예. 유공자로 정하자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과 같은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 또 사망. 행방불명된 사람들, 네. 또 장애가 크게 남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유공자로 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유공자들한테 그동안 주어지는 그런 사회적 보상이랄까요? 이런 걸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먼저 그 의원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걸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같은 당 소속인 이완욱 의원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네. 이건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얻은 분들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목숨을 잃거나 또 행방불명된 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옳은 일인지 저는 한번 반문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 자식을 빚도 들지 않는 고문실에서 그 떠나보낸 어머니, 네. 그리고 행방불명돼서 소재도 찾지 못하는 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게 이제 그 같은 범죄에 들어가지만 결이 좀 약간 다른 문제가 하나가 또 이제 같이 불거진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견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연세대에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민주화 관련자 그 자녀들도 이 전형에 응시를 해서 네. 특례 입학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해당 전형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전형이 생긴 게 2012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2012년은 이명박 정부 때인데 네. 이명박 정부 때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한테 특혜를 만들었을 거다. 이건 전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또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장관하신 분이 지금 연세대 총장이신데 국회에 나오셔서 한 말씀을 보니까 예. 이게 이 전형에는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예. 여러 부분에 있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전형하는 건데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네. 특혜도 없다.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이게 무슨 특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이야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뭐 이런 네, 그렇죠. 이들 배려 전형인데 여기에 항목 하나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를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뭐 면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점수 좋은 사람을 뽑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안을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좀 포괄적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586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흐름과 결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점은? 그 586, 뭐 386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적 진출을 하고 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감안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활동해야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민주화 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중에 희생당한 특별하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도하게
무슨 기득권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문제 하나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국회 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뜨거운 현안이 지금 그 주식 양도 차익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그러니까 대주주 네.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이제 그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네. 어제 저희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정부의 이런 어떤 그 방침이 지금 잘못된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예. 한 주식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할 때 대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3억을 대주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 주식하는 분들, 많은 분들, 소위 동학개미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도 잘 동의가 안 되고요. 예. 그런데도 거기다 세대 합산을 한다는 건데 이 세대 합산 규정은 재벌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나 차명 보유 등으로 해서 소유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기업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잣대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세대 합산에 대해서는 인별 기준으로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대주주 3억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대주주라고 하는 개념의 한 종목에 대한 3억 투자로 보는 거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라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대주주라고 하는 표현을 빼고 그냥 한 종목에 3억을 투자한 것을 과연 이걸 그러면 그 서민 내지 어떤 서민들의 투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라는 또 문제 제기도 한편에서는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사회적인 시각과 또 이 세금이 있는 곳,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을 잘 조정해서 네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